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유명한 애죠. 이제 여러분들이 고1 과정에 중간고사를 대비한다면 아니면 뭐 중간고사 대비 안 하셔도 지금 주어진 문제가 무슨 유형인지는 다 알아요. 그렇죠? 상반. 지금 이 문제는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방정식이니까 상반 방정식. 그렇죠? 음. 근데 뭔가 어색한 게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강좌를 들으려고 오신 거겠죠? 네. 보시면 우리가 흔히 보던 이 문제가 아마 제가 또 당연히 어, 현장 강의, 수업 시간에도 당연히 해드리잖아요. 근데 그때도 만약에 이걸 처음 봤거나 보통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문제집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이 풀고 있는 그쵸? 이 상반에 대한 문제면 보통은 다 4차예요. 거의 다 4차죠. 4차.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x의 4승 뭐 마이너스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예요. 뭐 그냥 만드는 거 어렵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5x 제곱 다시 마이너스 4x 플러스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모아지는 상반 그렇죠? 이렇게 모아지는 상반 방정식이 보통 이렇게 이제 4차로 되는 것들을 푼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다시피 몇 차예요? 5차죠. 그러니까 안 풀어보면 당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면 진짜 별거 없어요. 주어진 이 5차 그리고 이렇게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너무 생각의 폭을 좁혀서 유형을 그냥 외워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공부가 되셨으면 그쵸? 개념을 좀 확장하는 그리고 우리가 응용력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제가 5차라고 했지만 실제로 홀수차라고 해도 돼요. 홀수차. 아니 5차만 있겠어요. 뭐 7차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주어진 애를 일단은 뭐부터 해야 된다? 그냥 한번 인수분해하는 느낌? 그냥 외워도 돼요. 이것도 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를 지금 이 문제도 진짜예요. 우리가 그냥 그냥 5차 방정식을 만약에 푼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이 단원 말고 상반 방정식 말고 그러면 뭐 조립제법을 쓰든가 뭐 인수정리 이런 걸 통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x에다가 뭘 대입하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대입해 보세요. 주어진 식 0 나와요. 그쵸? 해봤죠 지금. 이걸 갖게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하시면 이제 풀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몰라서 그러니까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에요. 뭐 한 끗 차이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항상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험 볼 때 힘든 거죠. 그죠?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셨다면. 여하튼 간에 그리고 나머지는 뭐 조립제법 쓰시거나 아니면 제가 조립제법을 좀 지양하고 그죠? 그냥 모양 맞추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저는 하겠어요. 그래서 앞에 파란색 x 플러스 있죠? 그러면 모양 맞춰도 x 4승이 필요하고요. 최고차항 x 5승이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4x 3승 필요하고 그래서 또 전개하시다 보면 2차항이 5x 제곱이 되고 자, 이 정도까지 쓰시면 이제 뒤는 앞뒤가 똑같은 다시 상반 방정식이 다시 생겨요. 그래서 지금 우연찮게 위에 자 여기다 해는 요거 보이죠? 요거랑 이제 예를 들면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홀수차 5차의 이 식을 한 번 인수 하나를 뽑아내면 그 나머지 4차가 그쵸? 이 4차가 여러분들이 흔히 풀던 애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푸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좀 빨리 3번 방정식 거의 내신대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 과정을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또 다른 강좌에 그냥 상반 방정식 푸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또 참고하셔도 되고 선생님은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그냥 뭐만 기억하라겠어요. 마이너스 2만 기억하자라는 말을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차수에서 이 식을 다 빼버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빼는 거에서 개수도 2를 빼고 기억나죠? 네. 어차피 외워서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4승에서 2를 빼면 x제곱이잖아요. 근데 좀 더 이쁘게 쓰시면 그냥 이렇게 동그라미라고 제가 해드렸어요. 어떤 거에 제곱 마이너스 4 x죠? 근데 그걸 동그라미 x는 동그라미라고 그냥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5x제곱인데 x제곱에서 뭐 2 빼면 이제 상수항 되는데 그 개수가 이제 5였잖아요. 거기서 숫자에서도 얘는 마지막은 2를 뺀다고. 그러면 3이 되겠죠. 이걸 인수분해하시면 그쵸? 어떻게 돼요? 동그라미라는 거에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동그라미에 초등학교 수업 같은 느낌인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뭐였어요? 이 동그라미가 여러분들이 이 4차에 3반 방정식을 보통 나오면 요렇게 요거 역수관계 나오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혹시 모르시는 분도 이 내용을 보통 이제 x제곱으로 묶어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마이너스 x분의 4 뭐 x제곱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그쵸? 그러면 얘를 또 이제 묶어서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혹시 그러니까 다른 강좌 보라면서 꼭 해드리긴 하죠. 제가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느낌이 좀 오나요? x분의 1 이렇게 되고 플러스 5가 되잖아. 그쵸? 근데 얘를 또 바꿔줘야 되죠. x분의 1의 제곱에서 2를 빼는. 그러니까 다른 강좌 보기 귀찮으신 분 이거 하나만 봐도 되겠네. 이게 동그라미인 거야. 노란색 동글 보여요? 동그라미. 그쵸? 그리고 어차피 5 여기서 2를 빼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그냥 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 자리에 x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뭐 그냥 금방 풀 수 있죠? 네. 아니 x 답이잖아 이제. x분의 1이 1이 되거나 그쵸? 아니면 x분의 1을 더한 애가 3이 되거나 그럼 이제 요거 푸시면은 이제 뭐 많이 보던 식 생기죠? 이런 식의 우리가 뭐 W 오메가라고 외웠던 허근 나오는 애 있잖아요. 그 다음에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렇게 두 개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문제가 뭐였죠? 네, 실근 3개랑 허근 2개의 곱들의 합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누가 봐도 얘는 허근이 생기는 거니까 그쵸? 근거역성 쓰지 말고 그걸 W1, W2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두근의 곱은 1일 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것도 근거역성을 쓰셔서 여기서 만약에 두근 알파 베타가 생겼다 실근이 그럼 걔도 1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실근 얘를 뭐 감마라고 칠까요? 여기서 마이너스 1 생기니까 그쵸? 알파 베타 감마의 곱은 마이너스 1이고 그쵸? 허근 두 개의 곱은 플러스 1이니까 결국 다 더하면 답은 3번이 된다. 네, 어때요? 괜찮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거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이 3반 방정식이라는 걸 이제 거의 외워서 우리가 내신이나 기타 이제 뭐 수행평가에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외운 거잖아요. 근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그것만 외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또 다른 것도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여기서 결과가 뭔지는 알죠. 네, 시험 얘기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 실력도 좀 증가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네, 항상 공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어요.